빗속에서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 늦가을의 산골 마을. 비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해가 질 무렵에는 세상이 모두 젖어버릴 만큼 거세졌다. 78세 문수는 낡은 양옥집 거실에서 묵은 장작 냄새를 맡으며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희미하게 흘렀다. 그러나 비가 세차게 내리는 그 순간 라디오 소리 사이를 비집고 어린아이의 콧노래가 들렸다. 처음엔 비소리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라라라 할아버지. 문수는 움찔하며 뒤돌아봤다. 거실 한쪽 오래된 진열장 위 사진틀들이 흔들렸다. 바람인가? 아니면? 창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문수의 발치 아래 우울하게 젖은 마당 끝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 문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소리, 젖어있는 작은 발자국 하나. 하지만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린아이의 형체는 없었다. 그날 이후 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라진 사진의 아이. 며칠 후 문수는 마을 후반 벽에 걸린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읽다가 한 사진 속에서 자신이 들은 목소리의 주인공과 똑같은 아이 얼굴을 발견한다. 78살쯤 되어 보이는 둥글고 여린 얼굴. 흰색 털 달린 코트를 입고 있었다. 마을 어린아이가 실종된 채 발견 우물 근처에서 사고. 사진 아래에는 익숙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문수는 다시 회관에 갔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한다. 어제 본 사진에서 아이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옷도 얼굴도 실루엣도 없다. 신문 페이지는 그대로인데 사진 속 아이만 지워진 것이다. 그 순간 회관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문수는 또다시 그 노래를 들었다. 이번엔 더 뚜렷했다. 마치 아이가 바로 등 뒤에서 부르는 것처럼. 라라라 엄마. 도와줘. 문수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노랫소리는 우물로 이어진다. 아이의 노랫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됐다. 특히 비가 올 때면 더 선명해졌다. 문수는 마당을 돌며 소리의 방향을 곰곰이 따져보았다. 결론은 하나였다. 소리가 나는 곳은 집 뒤편의 폐우물이었다. 그 우물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금기 장소였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오래전부터 흉흉한 사고들이 이어졌기에 폐쇄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문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그 아이를 돕고 싶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던 것처럼. 밤 문수는 손전등을 들고 우물 앞에 섰다. 돌로 쌓은 벽은 깨져 있고 우물 뚜껑은 반쯤 부서져 있었다. 안에서는 타는 듯한 흙 냄새와 눅눅한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그 순간 또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 차가워. 문수의 호흡이 멈췄다. 목소리는 분명 우물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우물 속 작은 신발. 결국 문수는 결심했다. 우물 뚜껑 일부를 걷어내고 도깨비불처럼 흔들리는 손전등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우물 벽 틈에 박혀있는 작은 아이 신발 한 짝을 발견한다. 빨간색, 오래전 젖은 듯한 자국들. 신발 속에는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 펼치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엄마. 그 순간 문수의 등 뒤에서 또박또박 발걸음 소리가 났다. 작고 가볍고 물에 젖은 듯한. 할아버지.
문수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러나 뒤엔 바람만 불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누군가 분명히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숨긴 진실. 문수는 답을 얻기 위해 마을의 오래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모두 그 이야기를 피했다. 특히 이장은 문수가 우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입술을 심하게 떨며 손사래를 쳤다. 그 우물 그의 우리 마을은 그 일에 대해 말을 하면 안 돼. 그의 엄마도 이미 떠났고. 문수는 강하게 잡아당기며 소리친다. 아이를 내버려 둔 게 당신들이냐. 이장은 순간 눈가가 흔들렸다. 그리고 술 한 잔을 들이킨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잃고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았어. 무당짓 한다고, 귀신과 산다고, 이상한 아이를 키운다고. 사람들이 그녀를 몰아냈지. 문수가 분노로 이를 악물자 이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어. 우물에서 죽었지만 누구도 시신을 건지려 하지 않았어. 그 순간 문수는 왼쪽 귀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를 또 듣는다. 할아버지 나 추워. 아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 아이의 형체는 비 오는 날 문수의 집 앞에서 처음 나타났다. 초점 없는 눈동자, 물에 젖은 머리칼, 손바닥만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엔 공포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엄마 찾아줘. 나 집에 갈래. 목소리는 너무 작고 약해서. 문수가 다가갈수록 아이는 흔들리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문수는 아이가 남긴 작은 신발과 쪽지를 들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아이 엄마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낡은 판잣집 하나. 문을 밀자 먼지 냄새가 풍겼고 책상 위에는 곰팡이가 핀 앨범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문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의 일기 숨겨진 비밀. 일기장 맨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믿는다. 아이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아이가 나간 우물 앞에서 작은 신발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문수는 순간 이해했다. 아이의 영혼은 우물에 갇혀 있다. 아이는 아직 엄마를 찾고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떠나고 싶어 한다. 그날 밤 문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의 노랫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엄마 보여. 마치 떠날 준비가 된 듯한 고요한 목소리였다. 마지막 노랫소리. 아이가 떠난 밤. 문수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신발을 꺼냈다.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이제 집에 가자. 그러자 우물 위에 희미한 빛이 모여 작은 소년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이번엔 얼굴이 분명했다. 작고 여린 미소. 엄마. 문수가 일기장을 조용히 우물 가장자리에 올리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우물 속에서 마치 누군가 웃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다. 소년의 마지막 노래가 울려 퍼졌다. 슬픔도 공포도 아닌 오직 사랑만 남은 자장가였다. 그리고 소년의 몸은 작은 빛 조각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 이후로 우물에서는 단 한 번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수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짧은 자장가 한 구절을 듣는다. 그것은 분명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불러주던 마지막 노래였다. 마치 두 사람이 마침내 다시 만난 것을 알려주듯.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